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요즘에 취득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취득세 중과를 엄청 많이 하겠다라고 했다가 조금씩 완화가 되었고 1억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또 이런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10 대책입니다. 그때도 주택시장 안전 보완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서류가 발표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취득세의 경우에는 개인 그리고 법인 모두 다 바뀌었었는데, 자, 2주택부터는 8%, 그리고 3주택 이상은 12%를 부과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뭐 기준이 완벽하게 잡혀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일단은 큰 틀만 제시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떠한 대책들이 발표되었는가 조금씩 보완하는 형태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7월 3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 나왔거든요. 자, 오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거인 것 같습니다. 자, 둘째,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라고 하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자,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이라고 해서, 자, 몇 번에 조금 치중할 필요가 있냐면 8번이거든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시장 침체 지역 등의 배려를 위해서 중과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고 그 1억 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 즉 1억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였던 거고요. 대신에 재개발 구역 등은 제외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를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이 날짜에 한 가지 내용이 더 나온 게 있었거든요. 자, 어떤 거였냐면 개정안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자, 비조정지역, 대구는 비조정지역이죠. 수성구도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구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거라면 2주택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지 않으면 기본세율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은 12%, 이걸로 지금 확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만약 세 번째 주택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게 되면 그거는 취득세 중과에 포함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1억 원 이하의 물건들을 좀 찾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1억 이하의 물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시지가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뜨게 되고요. 우리는 보통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파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열람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만약에 대구 수성구 범호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찾고 싶다. 자, 두산 위브더 제니스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되고 대략적으로 아무거나 한번 눌러본다 치면은 이렇게 공시 가격들이 뜹니다. 2층의 면적은 어떻게 되고 공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기는 정말 귀찮고 힘든 과정이잖아요. 좀 일률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홈페이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이용할 것은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가장 첫 번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가격을 눌러보면, 자, 요 밑에 움직일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억 정도 이하까지 되고요. 우리는 조금 더 낮춰볼게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2억 정도라면 한 공시지가가 1억 8천 정도는 되는 거니까
한 1억 3천 정도에 맞추면 공시지가 보통 1억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억 3천 이하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구에는 정말로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동구. 최근 들어서 분양이 가장 많이 되었던 동구 지역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보이는 곳이고요. 여기 신남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요 아래쪽 신촌동 쪽으로 분양이 많이 됐으니까 뭐 이 근처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무거나 한번 딱 눌러보면 자, 보통은 평수가 좀 작은 것들이 작은 가격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어진 지는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네요. 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대신에 세대수는 조금 적었습니다. 자, 중구 쪽을 한번 볼까요? 동인동 지역에 또 뭐 1억짜리가 하나 있네요. 17평짜리인데 76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84년에 지어졌으니까 37년 정도 된 곳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래되고 그리고 평수도 작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분양이 많이 된 서구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평리 뉴타운 쪽으로 해서 분양이 현재 많이 이루어졌는데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40년 정도 된 곳이고요. 그리고 48세대 밖에 없네요. 평수도 역시 한 17평 정도로 적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 현재 평균적으로 팔리는 가격이 1억 원 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자, 제일 먼저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금액도 설정을 하시면 그 지역 내에서 1억 원 이하의 물건들을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1억 3천 정도로 맞췄기 때문에 더 높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물건 괜찮겠다 싶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찍게 된다면 공시가격 알림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서구 누르고 저기야 평리동 금호 치면 금호 아파트가 뜹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5층까지 있으니까 3층 정도가 가장 비싸겠죠. 그래서 3층을 한번 열어보면 공시주택 가격이 7,500만 원 정도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공동주택 가격을 한 번씩 열람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지도 하나하나씩 알아보면 되는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매나 아니면 공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물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구에 있는 아파트로 한번 검색을 해볼 거고요. 자, 감정가는 한 1억 4천 정도로 맞춰 볼게요. 별로 없네요. 그러면 감정가를 좀 올려서 자, 1억 6천 정도로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몇 개 물건이 뜨는구나. 8일 뒤, 16일 뒤, 한 달 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하나하나씩 뜨는데 이런 물건들은 감정가가 한 1억 5천 정도인데 공시지가는 조금 낮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감정가는 1억 4,600 정도인데 이게 공시가격은 9,640만 원이네요. 자, 이런 것들은 경매로 나왔으니까 보통 매물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그러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잡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공매를 입찰하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에서 아파트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이하의 물건, 그리고 대구에서 진행되는 거. 자, 이 정도만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줘야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매보다는 물건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없기도 하고 또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금을 안 내서 나오는 물건인 공매는 지금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매물들 그리고 경매, 공매 물건으로 우리가 1억 원 이하의 물건들을 살펴보았고요. 1억 원 이하의 물건들은 방금 보셨다시피 어느 정도 공통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연식이 정말로 오래되었어요. 기본적으로 한 30년, 40년 이상 된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조금 가격이 낮은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큰 평수는 많이 안 지었다 보니 한 17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물건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결국 금액이 낮으면 버는 금액도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즉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물건을 받을 때는 큰 금액은 벌기가 힘들 수가 있다. 즉 단기 차익 실현은 좀 힘들 수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수익률을 목표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권에서는 잘 안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 1억 원 정도의 물건을 받는다고 치면은 70% 정도가 대출이 나오니까 7천만 원 가량인 건데, 자, 그렇게 이제 금액이 낮은 것들은 은행권에서도 돈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호의적이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경향이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좋은 조건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